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파트 11 구조 및 응급 법률에 대한 실전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조구급법이 조금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경향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구조구급법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응급의료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정도로만 일단은 정리를 해 가시면 되는데, 자,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구조에 대한 정의와 구급에 대한 정의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구조에 대한 정의와 구급에 대한 정의는, 자, 그리고 구조대와 구급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구조대에 가보면 특이하게 왠지 안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경찰 공무원?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탐색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 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 경찰 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 조직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 그죠?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용어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문제로 하나 낸 거고, 구조대, 구급대 편성 운영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2번에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청본서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청본서가 구조대와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구급을 시행하기 위해서 청장, 본부장, 서장이 편성 및 운영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을. 자, 일단 제가 구조대는 종류가 있다. 요거는 아시면 좋습니다. 일반, 특수, 직할, 테러대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구조대는 여기 정의 나와 있죠. 시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그죠? 1개 대 이상 설치를 하고,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대요? 119 안전센터에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직할구조대죠. 직할구조대. 직할구조대는 대형, 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 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해 청 또는 본부에 설치하되 시도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에서? 시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4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는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수구조대 종류, 화학, 순환, 산악, 고속도로, 지하철, 뭔가 이상한 게 있죠. 맞죠? 또는 아예 다른 구조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한 글자 살짝 바꿔서 특수구조대의 종류를 다른 걸로 넣어놓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화학, 순환, 산악이 이해하셨죠? 이런 거 수상, 산림, 고속도로를 고속국도를 고속도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경우 많으니까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죠. 자, 네 번째. 119 구조구급법에서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이나 청장이 실시하는 요 시험 있죠. 여기 합격한 사람이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청장이 실시하는 구조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가보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요게 이제 1년이 아니고 최소 몇 년? 2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2년이에요, 2년. 5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구조대가 아닌 것은, 자, 찾아보십시오. 방금 했었죠. 그죠? 항공구조대는 따로 없었다. 그래서 제가 5번 해설에 다시 한번 넣어놨어요. 화학구조대, 순환, 산악, 고속국도, 지하철. 그죠? 6번. 국외에서 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에서 국외로 구조대를 파견하고자 한다. 국제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청장. 외교부 장관 찍으시면 안 되고 청장입니다. 청장. 구조대니까요. 구조대니까. 7번. 국제구조대 임무로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고 가진 않는데, 거기 가보면 제가 해설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청장은
국조구조대를 편성 운영하는 경우 인명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임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문제로 봅시다. 문제로 보면 요게 다예요. 아셨죠? 요게 임무가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제구조대의 임무. 아, 예전에 나온 적이 있구나. 자, 그리고 8번. 119 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청과 본부에만 설치해요. 자, 그 이름이 뭐냐? 구급상황센터입니다. 아셨죠? 구급상황센터. 그럼 이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청장이다. 청장. 누구라고요? 청장. 구급상황센터.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거예요. 됐죠?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번. 아까 구조대원 자격 나왔죠? 이번에는 구급대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할 수 있다? 의료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급이나 2급 응급구조사 할 수 있죠. 그쵸? 맞죠? 그리고 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 받은 사람 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 3년 근무한 경력자는 따로 구급대원의 자격에 없다. 됐죠? 그래서 요거 법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 기준만 찾는 거니까요. 따로 없습니다. 저 경력에 대한 건. 아셨죠? 저 3년에 대한 건 따로 없다. 그러니까 구조대원의 자격과 구급대원의 자격을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문제가 지금 예전에 갔을 때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제가 해설에 가보면 구조대원이랑 구급대원 자격 기준 다 해설에 넣어놨거든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10번 구급대원의 자격 이것도 물어본 거죠. 그죠? 구급대원의 자격. 그럼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응급구조사 의료인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구급업무 교육을 받은 사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상하죠. 그죠? 적십자사 총재?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적십자사 총재가 실시하는이 아니고 누가? 맞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 자, 그리고 11번 구급상황관리센터 배치 이건 아까 구급상황관리센터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거기에 누구를 배치하냐? 근데 당연히 이건요. 여러분들 24시간 배치예요. 왜냐면 응급상황이나 구급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24시간 배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 응급구조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응급에 대해. 근데 이것도 1년이 아니고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조대원의 구조요청 거절 사유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구조요청 거절 사유예요. 그죠? 단순 문개방 요청, 거절할 수 있죠. 의사를 동승한 응급환자를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 그러니까 이게 의사를 동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응급환자를 자택으로 이송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병원 간 이송이나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우리가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는데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또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구급 요청 거절 사유죠. 그쵸? 그죠? 3번 요거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절하면 안 되지. 없다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오케이. 됐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가 12번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다. 자, 또 구급 요청이에요. 이번에는 구급 요청의 거절 사유로 옳지 않은 거. 만성질환자로서 검진이나 입원 이거 택시처럼 쓰는 거라 그랬죠. 안 해줘도 됩니다. 의사를 동승한 응급환자 자택 안 해줘도 되죠. 단순 열상, 찰과상 등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만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감기인데 38도는 해줘야죠. 그죠? 고열이 있으면 해줘야죠. 정답 몇 번? 4번. 맞습니까? 네. 다음 1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송 거부 절차 사유가 아닌 것은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안 되죠. 그죠? 단순 치통 안 되죠. 4번.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술에 취한 이건 해줘야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나 또는 의식 회복이 없거나 그죠? 의식이 없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고요. 15번 1급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기준과 2급 응급구조사 자격 기준은 한번 보시면 좋다. 근데 거기 가보면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뭐밖에 안 된다? 2급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몇 급? 1급. 그죠? 16번 2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기본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그죠? 인공호흡기 이용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다? 1급만 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는 다 2급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2급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1급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17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활동 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람 구조죠. 그걸 우리가 구명이라고 얘기한다. 구명. 18번. 환자 상태에 따른 중증도 분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지연 환자, 사망 환자. 그죠? 사망이죠. 이거 흑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맞잖아요. 그죠? 자, 긴급 환자. 긴급 환자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및 사망.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심장질환이나 사망은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연에. 그죠? 비응급, 다발성, 응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증도 분류표는 예전에는 정말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였는데 요즘 같아서는 제가 봤을 때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라 그랬죠. 그죠? 중증도 분류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을 때 나머지는 다 응급 환자인데 저기 지금 적색 있죠? 얘가 긴급 환자죠. 나머지는 다 응급 환자. 20번 수분 수시간 내에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환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빠르게 요게 이제 긴급 환자에 대한 설명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18번이나 20번 또 19번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중증도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정말 그냥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되는 것들 기타 문제에 제가 몰아놨어요. 그죠? 여기는 좀 생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너무 법에 치우친 문제 우리 소방법 그런 것들 제가 여기다 다 뺐거든요. 1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빠른 고무류 변화를 석탄,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일정 수량 이상일 때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가연물입니까? 특수가연물이죠. 그죠? 특수가연물. 2번.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것들 다 화재 예방법에 들어가 있죠. 당연히 뭐 있어야 돼요? 표지 있어야 되고요. 높이 10m죠? 높이 10m. 근데 만일 이제 대형이나 살수가 있으면 15m. 그리고 살수나 대형이 있으면 이게 얼마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200이죠. 살수나 대형이란 말이 없으면 50이죠. 그죠? 그리고 뭐 석탄, 목탄일 때는 뭐 200에 3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 넣어놓긴 했어요.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내가 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해설.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3번이다. 3번.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 건 기본이고요. 자, 3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이 아닌 것은 10배의 제조소, 그죠? 100배의 옥외 저장소, 150배의 옥내 저장소. 제가 외내탱이라 그랬죠. 외내탱. 근데 이 탱이 옥외다. 옥외 곱하기 2에서 탱이 옥외 탱크 저장소다. 그래서 예방규정을 정해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거죠. 이것도 위험물법에 가보면 다 나와 있고 법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학개론 문제에서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대요. 근데 그거는 좀 옛날 문제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프에 대한 건데 근데 이 매듭법은 진짜로 참고로만 보십시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매보지 않으면 이 매듭법에 대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죠? 이론상으로 보기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나왔었으니까
자, 4번 보십시오. 두 로프가 서로 다른 로프를 묶어, 그죠? 매듭 부분이 맞물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묶을 수 있으며 매듭의 크기도 되게 작대요. 장시간 고정시켜두는 경우 주로 사용하며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매듭은 요게 피셔맨 매듭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문제로 보시라고. 문제 답 그냥 이렇게. 장시간 고정시켜두는 경우 풀기 어려운 거. 점점 힘을 받아서 풀기 어려운 거. 자, 이름이 뭐라고요? 피셔맨. 5번. 참고로만 보라 그랬어요. 마디짓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게 로프 매듭법 중에 마디짓기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종류가 뭐 거기 가보면 엄지, 옹, 두겹 엄지, 두겹 팔자 매듭, 줄 사다리 매듭, 나비 매듭, 고정 매듭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여기에 고정 매듭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4번 해설에다가 전체적인 매듭법에 대한 정의를 넣어놨어요. 뭐 마디짓기 방법이 있고 뭐 이어매기 방법이 있고 막 이런데 너무 깊게 보지 마시라고. 그냥 문제 답 정도. 6번. 로프의 수개의 엄지 매듭을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로프를 타고 오르거나 또는 내릴 때 그걸 밟고 이용할 수 있게. 이게 사다리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줄 사다리 매듭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7번. 굵기가 다른 로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듭은 그랬어요. 그래서 굵기가 다른 매듭, 굵기가 다른 로프에 사용하는 매듭은 했을 때 이게 이어매기 중에 한겹 매듭이라는 게 있대. 한겹 매듭. 자, 문제 답 보시고 넘어갑시다. 8번. 로프의 끝이나 중간에 절이나 매듭, 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요게 이제 마디짓기 방법이래요. 중간에 절이나 매듭, 고리를 만드는 걸 마디짓기 방법. 됐습니까? 9번. 다음은 구조 시 사용되는 매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프는 매듭 부분의 강도가 커진다. 이게 쓰면 쓸수록 커진다가 아니고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작아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특이하게 이런 것들은 힘을 받으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 그렇지 않다. 로프는 그래서 매듭 부분의 강도가 계속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사용할수록.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십시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낼 수 있어야지. 이론으로 몇 가지 알고 있어봤자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실전 나가서 쓰는 매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배우니까 지금은 굳이 이론상으로는 저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실 거면 이 4번 해설에 제가 전체적인 매듭법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그 정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10번.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단계별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문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합니다. 아셨죠? 먼저 어디 도착하라고요?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점을 확인해요. 화점을 확인하고 수관을 연장하고 방수활동, 그리고 인명구조와 잔화처리. 요 순서래요. 요게 이제 우리 전술 책에 나와 있는 활동 내용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빠져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 빠져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4번이죠. 4번. 4번을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활동 뒤에 수관 연장. 그죠? 화점 확인 다음에 제일 먼저 얘예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보니까 4번이 맞죠. 그죠? 4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12번, 13번 요게 이제 선착대와 후착대 임무. 선착대는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소방대고 후착대는 후에 도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11번 해설에 선착대 임무 넣어놨습니다. 후착대 임무 넣어놨어요. 그럼 선착대 임무는 일단 사람부터 구해야 돼. 그죠? 구조국은 먼저 해야 돼요. 선착대는.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이제 연소 위험이 큰 부분을 포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을 점유를 해야 되고요.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점령 또는 점유. 그죠? 그리고 사전 대응 매뉴얼을 보고 활동을 하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라. 그 매뉴얼이 그냥 이 경방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 2, 3번이 맞는 거고 비화경계. 비화경계는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재가 옆으로 떨어져서 다른 쪽에 불이 붙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요거는 후착대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후착대는요, 비와 경계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수손 방지.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비와 경계와 수손 방지가 후착대의 메인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선착대를 뭐 지원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선착대의 임무와 행동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후착대 골라주시면 되죠? 대부분 비와 경계나 수손 방지가 보기에 있을 거예요. 맞나요? 13번 선착대의 임무가 아닌 것은 비와 경계에 주력한다. 잘못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못된 거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는 거죠. 14번 구조대에 갖춰야 되는 장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공기호흡기, 열 화상 카메라, 그리고 로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는 따로 구조대 장비 보유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 장비 보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15번 직접 화재의 진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험한 현장으로 접근하는 선두의 대원, 요구조자가 보호 가치가 있는 구조물 등을 위해 그죠? 후방 또는 측면을 향해 주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호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엄호주수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제가 해설에다가 엄호주수에 대한 설명을 살짝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0.6메가파스칼로 주소한다. 각도는 60도에서 70도. 스스로 차열을 하는 경우는 뭐 70도에서 90도. 엄호주수는 작업적인 대원의 뒤쪽에 가가지고 신체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주소한다. 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6번 화재 진압을 위한 방수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화재를 공격하는 위치에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불이 있는데 쫄 필요는 없겠죠. 그죠? 2번 방수 중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번 이건 왜 잘못됐을까요? 고온의 발열체나 특히 이런 금속분에 집중 방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연소 실체, 불이 나고 있는 거에 방수한다. 3번이 잘못된 거고요. 17번 시설을 보호하며 화재 진압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보호를 위해 피난로 피난 예방의 확보 방법으로 가장 유효한 전술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중점 전술에 대한 거래요. 중점 전술. 제가 해설에 그 전술 방법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뭐 포위 전술이 있고요. 공격 전술이 있고 블록 전술이 있고 중점 전술, 집중 전술 이런 게 있대요. 네, 읽어보십시오. 됐죠? 18번 소방관서 조직에서 EMS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는 그랬습니다. 뭐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봐도 뭐 같아요? 구조, 구급. 구조, 구급.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9번 119 구조장비의 국고보조율 요거 50%입니다. 근데 이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됐죠? 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50%를 보조한다. 자, 심폐소생술 문제도 참고. 긴급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 4, 6분이면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요.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 성인은 1분당 80회가 아니고 이게 몇 회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여기 50회래요. 50회. 그래서 5에서 6cm 정도 눌러주래요. 압박 깊이. 네, 심폐소생술 순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환전, 의식 확인, 구조 요청, 흉부 압박 30회, 기도 유지, 인공호흡 위에. 요 30대 2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압박과 저거에 대한 거, 누르는 거. 바람 불어 넣어주는 거. 그죠? 30대 2로 한다. 환자 평가 중 1차 평가가 아닌 것은 활력 징후 이런 것들은 2차 평가예요. 그래서 1차 평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내가 딱 봤을 때 뭘 먼저 판단을 해야 되냐면 기도 확보, 호흡 확인, 맥박 이런 거. 나머진 다 2차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환자 2차 평가의 요 P가 의미하는 게 뭐냐. P가. 이것도 참고해서 보십시오. 뭐 여기 이제 알러지를 얘기하고 약물 반응을 얘기하고 P가 과거 질병을 얘기한대요. 과거 질병. 네, 그리고 여기
아래 턱을 전방으로 올린 뒤 앞으로 당겨주는 경추 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기도유지법은 그랬죠? 요게 하악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뭐 두부후굴법, 두부후굴 하악거상법, 하악정굴법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내용 N개념 공채 경채 기출문제로 들어가는데 공채 문제나 또는 경채 문제 어차피 학계로는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요. 뭐 따로 구분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혼자 한번 풀어보라 그랬죠. 혼자 한번 풀어봤을 때 내가 최근 기출을 몇 개를 맞을 수 있는지. 근데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봤을 때 대부분 다 익숙한 문제여야 돼요. 이걸 봤을 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풀어왔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해뒀으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주말을 이용해서. 아셨죠? 이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은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계로는 제가 한번 쭉 한번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 나가면 뒤쪽에 남아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우리 빵꾸노트 그죠? 빵꾸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고 레벨1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레벨1 모의고사는 제가 빵꾸노트 나가면서 같이 나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1월까지 우리가 레벨 2를 풀기 위해 약간 수준을 조금 더 높여봅시다. 아셨죠? 그래서 레벨 2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아마 내년 1월에 그거는 책으로 나올 거예요. 레벨 1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뭐 매주 테스트 문제를 제가 레벨 1으로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풀이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오답노트 작성도 이제 필요합니다. 문풀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답노트가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그 오답노트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틀리지 않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맞는 건 계속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틀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거니까요. 오답노트 작성하고 그 오답노트 작성에 대한 거 정리하고 하면은 나중에 또 틀릴 일 없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학계론 앞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뒤에 이제 파트 14, 그죠? 그리고 파트 15 해서 이제 간부까지 한번 쭉 한번 좀 속도감 있게 제가 쭉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빵꾸노트까지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